자, 요즘 주식 너무 많이 올랐죠. 지난주에도 미국 나스닥 S&P 500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제 곧 거품이 터진다라는 이야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거품이야. 그래서 크게 떨어지면, 크게 조정을 받으면 그때 내가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식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투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거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것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돈을 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오늘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그동안 나는 왜 투자만 하면 손해봤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거품이든 아니든 이것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돈을 벌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동안 내가 투자해서 왜 항상 손해를 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투자가 거품이든 아니든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무조건 돈을 벌겠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가까운 분들께 공유하기 꼭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요, 지난 1995년부터 2024년까지 30년입니다. 30년 동안에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 지수 가운데 하나 S&P 500 그래프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많이 올랐죠. 자본주의는 우상향한다라는 그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30년 동안 S&P 500 지수는 연평균 8.89%를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30년 동안의 그래프니까 굉장히 큰 그래프이잖아요. 이것을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 볼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료 화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느껴야 하냐면,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내리는 구간을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내리는 구간이 많습니까? 오르는 구간이 많습니까? 당연히 오르는 구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빨간 동그라미를 빼고 나면 대부분 올랐습니다. 물론 미세하게 떨어진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대부분 큰 폭의 상승을,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차익 매물, 차익 실현, 자,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경우도 많고, 약간의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떨어졌던 때도 있지만, 대부분 빨간 그림으로 표시된 구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많이 올랐죠. 자,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르는 구간이 떨어지는 구간보다 훨씬 길다. 자, 이것을요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일반인 투자자인 내가 언제 떨어질까, 언제 오를까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저도 잘 못합니다. 당연히 일반 투자자들은 언제 떨어질지, 언제 오를지를 예측하는 것, 타이밍을 잡는 것 못합니다.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기다리고요. 또 그러다가 오르면 그때 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3년, 5년, 10년, 결국 나는 투자해서 돈을 못 벌었다라는 경험만 남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가끔씩 즐겨보는 재테크 농부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유료 채널인데 제가 돈을 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하고 아주 비슷한 자료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 자료를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자료인데 S&P 500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요, 저는 조금 전에 30년 동안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자료는 1949년부터, 그러니까 무려
한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동안 S&P 500이 언제 올랐고 또한 그 상승 기간이 언제까지였고 반대로 언제 떨어졌고 또한 그 떨어지는 하락 구간이 언제까지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자, 파란 구간이 오른 겁니다. 빨간 구간이 떨어진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 오르는 구간이 훨씬 길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훨씬 짧다. 자, 두 번째는요, 파란 선을 보면 그 높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높이. 그 다음에 떨어졌던 빨간 선을 보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그 깊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높이가 깊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상승 구간은 길고 하락 구간보다 두 번째는 상승 구간에서는 하락 구간에 까먹었던 수익률 이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 무엇입니까? 항상 S&P 500뿐만 아니라 나스닥,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결론 항상 오른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이 자료에서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194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강세장, 주식이 많이 올랐던 강세장은 평균 5.3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려 254%를 상승하니까 평균 강세장 5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매년 50% 이상씩 평균적으로 상승했다. 자, 그 다음에 약세장은 주식이 떨어졌던 약세장은 평균 1년, 짧다는 거죠. 평균 1년 동안 마이너스 31% 하락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세장 상승 구간에서의 평균 5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매년 평균 50% 이상. 그 다음에 약세장은 짧게 끝납니다. 떨어지는 구간은, 하락하는 구간은 짧게 끝나는데 평균 1년 동안 마이너스 31%. 그 차이만 단순하게 생각해도 20%의 갭이 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요, 강세장은 약세장보다 훨씬 깁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S&P 500 자료에서도 보여드렸고, 지금 재테크농부 그림에서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그죠? 예컨대 강세장과 약세장의 평균 기간을 비교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강세장의 평균 기간은 5.3년인 반면 약세장의 평균 기간은 1년입니다. 무려 5배 이상, 약세장에 비해서 강세장이 5배 이상 길게 지속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머뭇거리면 5년의 강세장을 놓친다. 두 번째, 지금 더 오를까 내릴까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주 재수가 없어서 내가 투자했는데 그때부터 떨어져서 그러면 이게 평균 1년이라는 소리죠. 평균 1년을 내가 버틸 수 있으면 다시 5년 이상의 강세장으로 간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느껴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나 조금 전에 보여드린 자료의 공통점은 하락장은 언제나 짧습니다. 반면 상승장은 오래 가고 강력하게 갑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품이야. 너무 많이 올랐어. 자,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거품이 터지면 그때 크게 떨어졌을 때 내가 투자할 거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투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투자하면 또 떨어질 것 같은데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일반인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라 그때 샀을 걸 하는 후회 때문에 또 못 삽니다. 그러다 결국 투자를 포기하게 되죠. 즉 약세장은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하다가 투자해야 될 시기를 놓치고 이후에 다시 오르면 그때는 후회스러워서 지켜만 보다가 결국 투자를 포기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되풀이 되지 않던가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투자는
언제 오를까, 언제 내릴까를 예측하기보다 예측 자체를 하기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윳돈인가 하는 돈의 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여윳돈이면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면 결국 약세장은 짧고 강세장은 길기 때문에 더 많이 벌기 때문이죠. 또한 거기에다가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배당까지 있다면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 투자를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투자 경험이 많지 않고 주로 목돈 위주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 분들에게 저희 바인 투자자문에서 자문 운용하는 상품 가운데에는 에거팩토리와 같은 배당형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지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반대로 지금 현재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소득도 있고 목돈도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배당이 없더라도 성장형 ETF들에 장기 투자하는 상품들, 저희 바인 투자문의 경우에는 바인 크래프트 AI 솔루션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돈이라도 당연히 여윳돈이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조건이죠. 그러니까 여윳돈만 가지고 있다면 오르든 내리든 거품이든 아니든 언제든 돈만 벌 수 있다. 투자한다는 조건에서, 따라서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하는 질문,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대부분 정답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보다 내가 가진 돈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윳돈, 그 가운데 은행에 싼 이자에 맡겨놓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져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심지어 한국이든 시중에 엄청나게 너무 많은 돈을 풀었죠. 그 결과 투자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거품 현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 상당히 일반적인 거품 현상 자체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도, 지난해도, 지지난해도 항상 거품이 터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품이 터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2020년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그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엄청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반면에 과거에 비해서 돈이 많이 풀어졌으니까 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물가 장난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은행 이자로는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특히 노후라는 것이 수십 년이잖아요. 건강하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자칫 잘못 관리가 되면 돈 가치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돈 가치를 최소한 떨어뜨리지 않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10년, 20년 후에는 내가 가진 지금의 돈이 크게 부족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돈 가운데 여윳돈, 자, 여윳돈은 내일 당장 1년, 2년, 3년 뒤에 쓸 돈이 아니라 정말 여윳돈, 언제든 기다릴 수 있는 여윳돈이라면 투자 자산,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정도의 투자 자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즘 계속 주식이 오르니까 이제 거품 아닌가? 거품이 곧 터질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이 방송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점이니까 투자한다. 그랬을 때 오히려 내 돈을 까먹지 않고 더 많이 벌더라 라는 자료들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요즘같이 투자가 우선인 시대에서 나의 자산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